30대 분들 혹은 30대 지나신 분들이 피부도 괜찮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 이거 기분 탓 아니에요. 이 동안의 핵심 부위, 바로 이 중안면부의 배신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30대 이후에 얼굴이 갑자기 크고 길어 보이는 진짜 해부학적 이유, 그래서 이 중안면 노화를 막는 관리법, 그리고 진짜 필요한 시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입니다. 30대 분들 혹은 30대 지나신 분들이 30대 되면서 거울 속 내 얼굴 뭔가 길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도 있으시죠? 피부도 괜찮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 이거 기분 탓 아니에요. 이 동안의 핵심 부위, 바로 이 중안면부의 배신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30대 이후에 얼굴이 갑자기 크고 길어 보이는 진짜 해부학적 이유, 그래서 이 중안면 노화를 막는 관리법, 그리고 진짜 필요한 시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노화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티나는 부위가 바로 여기 중안면부예요. 중안면은 의학적으로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 이 구간을 말해요. 우리가 얼굴을 상안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예요. 이상적인 비율은 1대1대1 혹은 좀 아름다운 여성상은 뭐 1대1대 뭐 0.8에서 9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균등한 비율이 가장 밸런스가 맞아요. 즉 이마부터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부터 코끝까지, 그리고 코끝부터 턱끝까지, 이게 같을 때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고르게 균형이 발달한 분들은 보통 이 중안면부 길이가 뭐 6에서 한 6.5cm 정도 돼요. 물론 그거는 사람 얼굴이나 특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6.5c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율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피곤하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30대 이후부터 중안면부가 길어질까요? 30대 중반부터 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게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함유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그래서 그게 무게를 못 이겨서 아래로 처지게 돼요. 특히 이 중안면부는 움직임이 많기도 하고 볼 피부는 두꺼워서 쉽게 내려앉고, 또 눈꺼풀 같은 경우는 또 피부가 아주 얇아서 변화도 굉장히 빨리 생겨요. 두 번째로 이 볼륨 손실과 지방 재배치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 광대 납볼에 탱글탱글한 볼륨들이 있는데 그게 나이 들면서 점점 빠지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인중도 길어지고 결국 얼굴 중심부가 좀 더 납작하고 길어 보이게 돼요. 세 번째로 이 뼈 구조의 변화가 생겨요. 뼈가 점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얼굴뼈도 나이가 들면 안쪽으로 쉽게 말하면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막 사르르 녹고 그런 건 아닌데 골 흡수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눈 밑이나 광대, 뭐 위턱뼈 이런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위에 있던 지방이나 피부가 지지하지 못하고 점점 처지고, 그래서 더 꺼지게 보여요. 이게 얼굴 전체가 길어 보이고 더 납작하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에요. 네 번째로 이 코도 변해요. 코끝을 잡아주고 있는 연골과 인대들이 늘어지면서 코가 점점 아래로 처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코가 길어 보이고 또 화살코처럼 보여서 인상도 더 억세지고, 또 그 결과 눈썹부터 코끝까지 거리도 늘어나서 중안면부가 확 길어진 인상을 주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처지기 때문에 인중도 나이가 들수록 길어지고 입꼬리도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 인상이 처진 듯이 환하고 또 무거운 표정이 돼요. 혹은 어떤 분들 입술 되게 내려가서 심술 맞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국 다 합쳐지면 나 왜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지? 처져 보이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얼굴은 길고 퍼지고 무너진 인상으로 변하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안면부의 노화,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생활 습관 관리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면은 이 콜라겐이 활발히 생성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특히 수분 섭취랑 자외선 차단,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하루에 2.5리터 물 마시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습관처럼 발라주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출근 전, 점심 후 덧바르기까지 해주시면 중안면부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또 항산화 식단, 이 비타민C, 이 오메가3, 폴리페놀 이런 항산화 성분을 꼭 챙겨 드세요. 일반 식품 중에서는 이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토마토, 연어, 아보카도 이런 식단들이 활성산소를 줄이고 콜라겐 파괴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운동 루틴도 중요한데요. 광대근이나 입꼬리근 같이 이 중안면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표정근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동안 얼굴 만드는 운동 영상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집에서 본인이 해볼 수 있는 이제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서 이 탄력을 지키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노화라는 거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절대 100% 막을 수 없다는 거를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형외과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방법, 즉 시술과 수술로 이 중안면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생활 습관은 기본, 시술은 보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중안면부는 볼륨이 꺼지고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시술도 처진 거에 대해서는 리프팅, 꺼진 거에 대해서는 볼륨 복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진 거에 대해서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초음파들은 이 피부 안쪽 속에 근막층이라고 요즘 이제 스마스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이게 처지는 게 문제라서, 그래서 이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한 초음파들이 이제 바로 울세라, 슈링크 이런 에너지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 안쪽을 조여줘서 탄력을 줘서 올려주는 효과를 주게 돼요. 이 슈링크가 좀 더 저자극적이고 그래서 반복 시술에 적합한 부드러운 리프팅, 즉 관리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면 울세라는 좀 더 중년분들, 피부가 무거워서 슈링크 효과를 보기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고강도로 강하게 당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실리프팅도 있어요. 이 실리프팅은 이제 처진 이 중안면부를 물리적으로 당겨서 올리는 시술이에요. 이 광대 아래나 팔자 옆부위 쪽을 넣어서 이 무너진 중안면 쪽 라인을 쭉 당겨 올려서 잡아주고 동시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이 피부 탄력도 올려주게 됩니다. 이제 채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꺼진 것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볼 쪽, 광대 아래, 팔자 옆에 이런 데만 살짝 채워줘도 얼굴 중심이 더 입체적으로 되면서 더 짧아 보이고 동안 인상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얼굴 빵빵하게 동그래지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넣을 게 아니고 볼륨을 균형적으로 잡아줘서 얼굴을 보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시술 다 해봤는데도 얼굴이 계속 커 보이고 길어져 보인다. 그럼 결국 뼈 구조와 해부학적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시술 못지않게 아주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술로 눈밑 지방제 배치를 꼭 꼽고 싶어요. 이게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효과는 오래 가면서도 막상 회복 기간이나 흉터 없는 문제, 이런 거의 이점 때문에 오히려 시술 못지않게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눈밑 지방제 배치는 여기 볼록하고 패인 곳을 평평하게 채워주고 살짝 앞볼 위쪽을 도톰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꺼진 것도 해결이 되고 더 짧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동안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중안면부가 젊어 보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술이에요. 눈밑 지방제 배치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더 들어서 피부가 처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아주 좋아요. 하안검 수술은 방금 말씀드린 눈밑 지방제 배치도 같이 진행을 하고 늘어진 피부와 근육까지 당겨 올려주기 때문에 꺼진 공간을 채워주고 처진 피부 조직을 당겨 올리는 리프팅 효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눈밑 지방제 배치나 하안검을 일단 가장 1순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안면을 전체적으로 거상해주는 중안면 거상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 밑부터 광대, 팔자까지 전체적으로 처진 구조 전체를 리프팅하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눈 밑이나 입안절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단순하게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 근막층, 스마스를 포함한 깊은 층의 리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너무 깊고 앞볼이 많이 꺼졌다, 이런 분들은 필러보다 이 수술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안면의 중심에 있는 코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 성형은 보통 미용 성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년분들이 코 성형하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예뻐졌다 보다도 젊어졌다 때문에 너무 좋아하세요. 이 코의 길이나 높이, 각도 이런 거는 얼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코가 화살코처럼 길어지고 처져 있고 콧대가 낮으면 중안면이 훨씬 길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끝만 살짝 올려주거나 콧대를 무리하게 화려하게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살짝만 올려줘도 이 중안면부 비율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코도 예뻐지고 한 10년 젊어져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30대 이후에 얼굴이 커 보이는 진짜 이유, 바로 이 중안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이 중안부가 길어지고 인상이 달라지는 거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근데 이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간단한 홈케어, 그리고 시술적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보완하고 더 젊고 또렷한 인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중안면부가 바로 이 동안 얼굴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표정 하나라도 한번 더 신경 써보세요.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상 깊은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